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의 작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저의 작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이제 외곽선 기능입니다. 외곽선 기능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레이어 속성일 겁니다, 아마. 이 창이 한글로는. 여기에서 맨 왼쪽에 경계 효과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활성화가 되는데, 브러쉬질을 해줄 때 이 면을 따라서 외부 쪽에 일정한 선 굵기로 외곽선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하얀색이라서 안 보이지만 여기에서 컬러를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컬러를 누르시고 블랙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안 보이니까 투명 픽셀 잠금을 해줘서 화이트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외부 쪽에 선이 생겨요. 저는 이걸 배색 레이어에 하나하나씩 다 써주는데, 피부 레이어에 배색을 해주고 머리카락에도 배색을 해주고 한 다음에 외곽선을 켜주면 이게 서로서로 겹치면서 하나의 선으로 보이도록 연출을 하고 있어요. 잠깐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요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최종본이고요. 예시로 보여드릴 최종본, 이거는 이제 중간 과정입니다. 피부 쪽을 보시면 이렇게 껐다 켰을 때 외곽선이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물론 머리카락도 있고요. 초커 쪽에도 있고 뒷머리 쪽에도 있고 거의 전부 다 써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이제 외부 쪽에는 따로 선화 작업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부에만 신경을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단축이 꽤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반무태 형식으로 좀 많이 그려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결국에 선은 필요하다 했거든요. 그리고 깔끔한 것도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무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부 쪽이 좀 선터치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반무태를 해줄 때 파츠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구별을 한다기보다는 세 레이어를 만들어서 머리카락 쪽도 칠하고 피부 쪽도 칠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주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머리카락이랑 피부 쪽이랑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될 텐데, 이럴 때 깔끔하게 분리를 시켜주면서 터치를 넣어줘야 되지만 소프트 브러쉬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브러쉬 터치가 굵게 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파츠 분리를 깔끔하게 시켜주고 깔끔하게 선을 그려줘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때 이제 외곽선 기능이 눈에 들어온 거죠. 이 기능에 대해서는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인분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제 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해주기 시작하면서 한 2년 정도 체계화 시켰던 것 같네요. 나름대로 혼자서 연구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작업 플로우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보통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것처럼 똑같이 너프를 작업을 하겠죠. 너프를 작업을 해준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됐다 하면 배색 단계에 들어갈 텐데, 배색 단계에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브러쉬로 작업을 하시지 말고요. 이제 L을 누르면 저는 이제 올가미 툴이 나오는데 라쏘 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라쏘 필이라고 있어요.
이게 올가미 채우기라는 툴인데 이것도 소재 찾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재 다운 메뉴를 누르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소재 찾기 메뉴가 뜰 텐데 거기에서 라소필 검색을 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기도 하니까 부담 없습니다. 찾아서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색을 이 툴을 사용해서 해주는데요. 이제 이유가 브러쉬로 채색을 해주는 경우엔 이렇게 브러쉬 터치가 겹칠 때 외곽 부분이 좀 울퉁불퉁하게 나와요. 반면에 라소필로 채색을 해주면 하나의 면으로 깔끔하게 채색이 가능합니다. 이게 보시면 손 떨림 보정도 있으니까 이것도 수치 조정해줘서 알맞게 사용해 주시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피부 쪽에 배색을 해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도 해주고 피부도 해주고. 그래서 일단은 배색을 해주면서 팁도 알려주고 주의점도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배색을 한 다음에 피부는 이제 어느 정도 배색이 완료됐으니까 다음은 저는 보통 머리카락 쪽을 배색을 해줍니다. 피부 다음에는 머리카락. 세 레이어를 만들어줘서 머리카락을 한번 칠해볼게요. 금발로 한번 해봅시다. 피부톤도 조금 바꿔주고 레이어를 잠근 다음에 다시 채워줄게요. 좀 더 이쁜 피부톤으로. 다음에 다시 머리카락 들어가서 마저 채색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배색을 해줄 때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C가 있는데요. C가 레이어 선택 기능이에요. C를 누르면서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면 바로바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배색을 해주면 시간을 아끼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배색을 하나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또 배색할 때 또 다른 주의점. 배색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삐져나갔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굴곡이 너무 날카롭다거나 그럴 때 그려줘야 될 때도 있고 지워줘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드 브러쉬를 쓰셔야 합니다. 소프트 브러쉬로 이렇게 에어브러쉬라던가 브러쉬에 불투명도가 갖춰져 있는 브러쉬라거나 이렇게 지워주면 외곽선을 켜줄 때 블랙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떠요. 에어브러쉬를 사용하면 이렇게 불투명한 곳은 이렇게 블랙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드 브러쉬로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 배색을 완료를 했을 때도 이제 안쪽에 묘사를 할 텐데 투명 픽셀을 확실하게 잠금시켜주고 나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브러쉬 터치가 밖으로 삐져나가면서 외곽선 형태도 많이 좀 일그러지겠죠. 좀 엉망으로 되기도 하고 머리카락 배색해주겠습니다. 이제 어쩌다가 이런 방식을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가장 큰 동기는 좀 제가 워낙에 선작업을 하기 싫어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뭐 방금 설명한 다른 이유도 있지만 안 못해도 상당히 번거롭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 이 방식이 저의 워크플로우를 상당히 좀 획기적으로 시간 단축을 해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좀 고착화돼서 계속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헤어를 그려주는데 지금 이 귀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잘 잡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삐져 들어가게 되면은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싫다 하면은 편리하게 채색하기 위해서 일단 C를 눌러서 피부 쪽으로 들어가 줍시다. 그 다음에 여기 퀵 액세스 메뉴를 보시면 이제 선택한 레이어에서 작업 영역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찾냐면 이제 레이어에 들어가셔서 레이어에서 선택, 영역, 생성 이게 한글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한 레이어 안에 칠을 한 곳만 선택을 해줍니다. 영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해주고 나서 저는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면 이 영역이 반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헤어 쪽에 다시 들어가서 배색을 해주면 피부 안쪽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겠죠.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배색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외곽선을 켜줄 때도 보통 깔끔하게 이렇게 선이 생성이 되겠죠. 머리카락 라인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배색을 해줄 때는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대로, 피부는 피부대로, 옷은 옷대로 약간 버추얼 모델링 작업할 때랑 비슷하게 파츠 분리를 하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머리카락이 이쪽에는 얼굴 뒤에 있지만 레이어는 위쪽에 있으니까 피부 레이어 들어가서 작업 영역 생성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I 머리카락 들어가서 다시 작업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머리가 있는데 뒷머리 같은 경우는 피부 아래 그리고 옷 뒤에 가장 뒤에 있겠죠, 배치가.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대로 이제 배색을 한다고 했지만 머리카락도 세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피부 아래에다가 레이어 생성을 해서 배색을 해주면 이제 위에 옷 배색을 해줄 때도 편하게 색이 들어가고 여기 이쪽 머리에도 한 머리카락을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줘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각자 편의에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요. 이걸 나누고 싶으면 라소 툴 올가미 선택을 해주시고 나눈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시고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X 그러면은 이제 잘 내어지겠죠. 그 다음에 아래 가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머리카락이랑 피부는 된 것 같으니까 이제 피부 위에 옷 레이어 만들어줘서 배색을 해볼게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면이 깔끔하게 잡혀 있으니까 피부 들어가서 작업 영역 선택해 준 다음에 영역 반전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옷 레이어 들어가서 배색을 해줄게요. 이런 경우에 이제 레이어들을 좀 수시로 옮겨줘야 되는데 종종 깜빡하고 피부 레이어에다가 옷 배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일단은 색차가 좀 뚜렷하게 나는 경우면 자동 선택 툴로 선택을 해줄 때 깔끔하게 이제 선택이 되기 때문에 방금 머리를 세분화 시켰던 것처럼 컨트롤 하고 C를 누른 다음 컨트롤 X 자르고 컨트롤 V 하면 나뉘어질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깔끔하게 들어가고 이 다음부터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다시 올가미 채색 툴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 여기 아래 이것도 배색을 해줄게요.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가 위에 있고 뭐가 아래에 있는지, 뭐가 뒤에 있고 뭐가 앞에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레이어 순서를 배정을 해주면 좀 더 편해요. 지금은 색상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깔끔하게 배색이 들어가야 되니까 새 레이어 만들어주고 마저 배색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완료가 됐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이어를 다 잠그고 나서 컨트롤 클릭으로 여러 레이어들을 동시에 선택해 준 다음에 투명 픽셀 잠금 저는 퀵 액세스에다가 따로 추가를 해뒀죠. 잠금 시켜줍니다. 선택을 할 때 한 지점을 선택하고 Shift 클릭하면은 그 안에 있는 레이어들도 한꺼번에 선택이 되니까 그것도 아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사를 올려줘야 되는데요. 묘사를 한 60에서 70%까지는 올려준 다음에 이제 외곽선 기능을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따로 선화 작업을 해주는 게 아닌 만큼 이 러프선들이 중요도가 높아요. 큰 역할을 해줍니다. 이걸 따라서 우선 묘사를 좀 올려줘야 돼요. 이제 인체도 어떻게 채색하는지 앞으로 수업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 외곽선 기능에 집중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깔고 디테일 묘사해주고 뭐 2차 명암 작업해주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대충 60, 70% 정도는 커버가 되니까 그때 합쳐주면 되는데요. 지금은 너무 많은 시간을 쓸 수는 없으니까 밑에 예시 그림들도 있기도 하고 저는 좀 간단하게 채색을 해줄게요. 눈은 푸른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푸른색 눈으로 회색을 하고 이제 내부에는 브러쉬를 써도 상관없겠죠. 이제 외부 쪽에만 면이 깔끔하게 잡히도록 라소필, 올가미 채우기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다음에 눈매 쪽도 안에 색을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시다가 만약에 좀 변형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이걸로 회전을 시키거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면 유각선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 주위에 잡티 같은 것들이 좀 생겨요. 보시면 이렇게 좀 자글자글한 것들이 생겼죠. 이런 것도 없애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80% 정도 없애준다고 보면 돼요. 변형이 심할수록 이 잡티들도 많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제거해 주냐면은 필터 들어가셔서 이게 아마 선화수정일 거예요. 여기에서 잡티 제거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거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잡티가 사라지게 돼 있죠.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잡티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주의점은 이제 만약에 좀 작은 단추를 그렸다 했을 때 이걸 쓰면 크기가 좀 작을 때 이것까지 좀 없어지게 되니까 옷을 그리실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시키기보다는 직접 지워주고 그려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캐릭터 비율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변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역선이 켜지면 안쪽에 묘사는 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유곽선 레이어들을 레스터화 시켜주는 거예요. 레스터화 시켜주면 더 이상 이 외곽선 효과가 활성화되지 않게 되니까 하나의 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고 변형을 하면 잡티가 생기지 않겠죠. 이게 또 다른 한 방법이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팁을 설명드리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예제 노트도 따로 준비해 드릴 것 같으니까 거기서 보셔도 괜찮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묘사를 해야 된다. 배색 레이어 안에 레이어를 잠궈두고 머리카락도 하이라이트를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는데 이 그림은 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퀄리티를 올렸을 때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파일일 텐데 한 중간 단계 가면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묘사가 들어가고 외곽선이 합쳐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완성 단계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전후. 그래서 이쯤 묘사가 올라갔을 때 외곽선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방법, 외곽선 어떻게 만드는지. 우선은 러프레이어를 카피를 시켜둬요. 이게 러프레이어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클리핑을 해둬요. 아래에 있는 배색 레이어 쪽에. 바깥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여기만 쏙 집어넣고 합쳐주는 겁니다. 컨트롤 E로. 그 다음 외곽선을 활성화시켜주면 돼요. 블랙으로 바꾸시고. 이거를 나머지 레이어들도 똑같이 해주면 이렇게 다 활성화가 되면서 러프 레이어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여기서부터 이제 바무테 형식으로 그리신다고 보면 돼요. 선의 중요성이 지금 강조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무테 형식으로 그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과정들이 좀 너무 많이 번거롭죠. 레이어를 붙여넣고 클리핑 시키고 합친 다음에 외곽선 켜주고 이런 게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오토 액션이라는 기능을 써요. 이게 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윈도우 메뉴 여기 클릭을 하시고 밑에 보시면 오토 액션이 있을 겁니다. 히스토리 밑에 있네요. 이거를 누르시면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 액션도 나눠 드릴 텐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프로세스를 지금 이 원클릭으로 한꺼번에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녹화 버튼 같은 거를 누르면 특정 커맨드들을 녹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녹화가 끝이 나고 그러면 그 녹화했던 그 과정들을 플레이 버튼 실행시키면 한꺼번에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일단은 러프 레이어를 카피 시켜두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카피를 시켜두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러프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토 액션 이거를 클릭하셔야 돼요. 밑에 있는 과정들을 클릭하면 이거를 기준으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과정들만 실행시키게 되니까 처음부터 쭉 실행시켜야겠죠. 이 중간에 잡티 제거도 들어가 있어서 변형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한번 실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쪽으로 쏙 들어가고 요각선까지 바로 켜지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면서 복사해뒀던 러프 레이어를 붙여넣고 플레이 버튼 누르면 돼요. 이렇게 나머지 다 해줍니다. 온 레이어에도 다 해주고 피부 레이어도 해주고 플레이 버튼 누르고 아래로 내려가서 붙여넣기 플레이 버튼 아래로 내려가서 붙여넣기 플레이 버튼 이렇게 하면은 안쪽으로 러프가 전체적으로 싹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쭉 완성까지 퀄리티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쯤에서도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제 요각선 같은 경우에는 선이 균등하니까 굵기가 선을 따면서 작업하는 거랑은 다른